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일본 규슈를 관통해 한반도로 북상 중인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밤 남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라북도는 저녁부터 본격적으로 영향권에 들면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오전까지 강한 비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20에서 60mm입니다. 폭염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내려졌던 폭염경보가 폭염주의보로 한층 약화된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익산 34도, 전주 33도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2, 3도가량 낮겠습니다. 태풍은 내일 밤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측됐고 모레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폭염 속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노인이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전북에서 올 들어 처음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 사망 사고인데 당분간 폭염이 계속되는 만큼 노약자나 밖에서 오래 일하는 근로자는 특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주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폭염경보가 내려진 그제 오후. 집 근처 밭에서 팥을 심던 80대 김모 할머니가 쓰러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웃 주민이 김 할머니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예, 평소에도 나와서 저기를 해요. 그래서는 이 날 더운 때는 다들 동네 사람들 보면 다 들어가시라고 해요. 어제는 이제 주일이고 그래가지고 아마 말리는 사람이 덜 있었는지. 사고가 난 오후 3시쯤 이곳의 낮 기온은 33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발견 당시 김 할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체온은 42도에 육박했습니다. 올해 전북에서 온열 질환으로 사망자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올 들어 전북에서 37명이 온열 질환을 겪었는데 이 가운데 60대 이상 노인이 17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노약자뿐 아니라 더위에 취약한 어린이, 밖에서 오랜 시간 일하는 근로자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어린 연령층에서 생길 수가 있고 또 고령 연령층에서 생길 수가 있고요. 쉽게 고온 환경에 노출됐을 때 체온 조절하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에 취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고온 환경에 있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리면 두통과 메스꺼움, 갈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심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피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이처럼 연일 계속되는 폭염이 익산 시민들에게는 또 하나의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올라가면서 익산 지역의 악취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건데요. 시민들은 견디기 어려울 정도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단지 인근 아파트 밀집 지역입니다. 주민들은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악취에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너무 심해서 역겹고 토할 것 같고 오늘 여름에 막 무슨 시골에 그런 화장실 냄새 같은 이런 게 너무. 여름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악취로 인한 익산 지역 주민 고통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 지역 악취 신고는 하루에 30건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 50건의 악취 신고가 접수된 뒤로 이틀에 한 번꼴로 30건이 넘는 악취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3일에는 100건이 넘어 올 들어 가장 많은 신고 건수를 기록했습니다. 익산시는 본격적인 더위에 악취가 폭주할 것을 대비해 지난 6월에 대대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악취 측정기 설치를 10곳으로 늘리고 축산단지와 주변의 악취 저감을 위해서 지난해보다 예산을 7배나 늘렸습니다. 또 밤에도 야간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감시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익산시가 악취를 잡겠다며 예산과 인원, 장비까지 늘렸지만 기대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심 지역 일부 축산 악취가 좀 발생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공단 화학 공장 폐수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도축장 문제가 좀 해결되면 악취 민원은 어느 정도 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폭염에 폭주하는 악취까지 견뎌야 하는 익산 지역 주민들에게는 더욱 힘든 여름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전북대가 각종 비위 행위가 적발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를 시작했습니다. 부실학회 참가와 성추문 교수에 대한 징계가 먼저 이루어졌는데요. 갑질과 자녀 논문 끼워넣기 등 주요 사안에 대한 징계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전북대 공대의 A 교수는 부실학회인 왓셋에 7번이나 참석했습니다. 해외 유명 관광도시를 돌며 열리는 부실학회는 돈만 내면 참가가 가능합니다. 연구비 가운데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 성과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전북대는 A 교수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부실학회에 참가했지만 횟수가 적은 2명의 교수에게는 경징계가, 단 한 번만 참석한 교수들은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학회가 조금 사람이 많지 않고 생각보다 발표가 조금 이상하구나 이런 부분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사실 가기 전에는 그런 학회인지를 모르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국인 교수를 성추행한 교수와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저자로 올려 입시 부정을 저지른 교수에게는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직위해제는 강의와 학생 면담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사실상 교수직을 유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전북대에서 징계 이전에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앞으로 교수 비위 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의지로 평가됩니다. 직위 해제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쉽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할 수밖에 없었고, 또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건이 생기게 되면은 저희도 단호히 대처를 해서. 전북대는 직위해제 교수를 포함해 갑질, 국가시험 대리출제, 음주운전 등 각종 비위로 적발된 교수들에 대한 징계는 절차를 거쳐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른 교수 비위로 총장까지 나서 고개를 숙인 전북대가 엄정한 징계를 통해 환골탈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주시가 얼마 전 청소 대행업체를 통한 고용 약속을 지키지 않은 채 기간제 환경미 화원 4명을 해고하면서 보복 행정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노동청의 조정을 통해 환경미 화원들이 보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주시가 불필요한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전주시는 지난해 6월 청소 대행업체 계약을 새로 하면서 고용이 승계되지 않은 환경미화원 4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뽑았습니다. 6달 동안 일하면 다른 청소 대행업체에 고용되도록 해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1년 동안 약속을 지키지 않더니 지난 6월 말 환경미화원 4명을 모두 해고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가 자신들이 청소 파업을 주도한 것으로 몰아 보복 행정을 한 것이라며 반발했고 노동청에 진정을 냈습니다. 노동청은 전주시의 책임이 있는 만큼 고용을 유지하도록 합의안을 냈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보름 만에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전주시가 책임지는 게 맞다라는 어쨌든 생각을 가지고 노동조합과 그다음에 전주시와 조정을 요청했고요. 그 조정을 통해서 서로 양자 간에 어마어마한 합의를 위해서 이번에도 계약 기간을 6개월로 정하고 오는 2020년 1월까지 청소 대행업체를 통한 고용을 다시 약속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전주시를 또 한 번 믿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얼마든지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데도 불필요한 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왜 그랬는지 본인들은 원칙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지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질 행정이라고 보여졌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다시 재현되지 않아야 되고, 전주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청소 대행업체 고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우대 심사국, 이른바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결정에 지자체 차원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일본의 조치를 후안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하면서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도 줄줄이 보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2일부터 예정된 도내 중학생 12명의 일본 가나자와시 홈스테이 체험을 무기연기했습니다. 반일 정서를 고려한 학부모의 의견 등을 반영해 결정한 겁니다. 송하진 도지사가 앞으로 남아있는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 행사도 줄줄이 보류할 뜻을 밝혔습니다. 전라북도는 올해만 가고시마 연등과 20건의 교류 행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송 지사는 일본 정부의 태도 변화를 지켜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조치의 강도를 취할 것이고요. 이대로 가면 사실상 보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송 지사는 성명을 내고 일본 정부의 조치를 후한 무치한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나라를 지켜낸 전북의 힘으로 경제 주권을 수호하자면서 도민들의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흔들고 종속화하려는 일본의 허욕을 절대 용납할 수 없으며 이번 조치를 즉각 처리할 것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백색국가 제외 등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지자체 차원의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가 중국 학생들의 수학여행지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트로트 가수 김용임 씨 등 4명을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나금동 기자입니다. 임실 치즈 테마파크가 수학여행을 온 중국 학생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닝샤성의 평양중학교 학생 40명에 이어 이번 달에는 무술 문화교류 축제에 참가한 중국 청소년 등 800명이 치즈 테마파크에서 체험 활동을 즐겼습니다. 전라북도 대표 관광지인 임실 치즈 테마파크와 119 안전체험관 등을 연계한 여행 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홍보해서 임실 관광이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가 트롯 가수 김용임 씨와 청학동 훈장으로 알려진 방송인 김봉곤 씨 등 4명을 홍보 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남원시는 이들을 통해 축제와 행사를 적극 알리고 SNS 소통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남원의 자랑거리, 볼거리, 먹거리 또 인정 많은 것까지도 제가 다 홍보하고 또 다니겠습니다. 정읍 씨가 1919년 기미독립 선언서에 서명한 민족 대표 33인 가운데 한 명인 애국지사 박준승 기념관 준공에 박차를 가고 있습니다. 정읍시 산회면 먹방산 자락에 들어서는 이 기념관은 오는 11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김재 씨가 저소득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닷새 동안 임대주택 입주자 100세대를 모집합니다. 입주자들은 시중 전세가의 30% 수준의 다세대 주택 등을 최장 20년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북도의회 한빛원전대책특별위원회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영광 원전을 재가동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빛원전특위는 한빛 3호기에서 98개, 4호기에서 102개의 공극이 발견된 데다 최근 이딴 사고로 인해 원전에 대한 도민들의 신뢰가 땅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특위는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3, 4호기 가동을 무기한 연기해야 한다면서 건설과 감리업체에 대한 처벌 방안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대책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하수관로 공동조사 보고서를 군산시에 제출한 공동조사단이 하수관로 114km 전 구간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산 하수관로 공동조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전체 하수관로 114km 가운데 일부 구간인 6km를 조사한 결과 설계 기준과 다르게 공사했거나 부실 시공이 드러난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는 공동조사단의 지적사항을 검토한 뒤 전수조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 들어 A형 간염 환자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말 현재 도내에서 신고된 A형 간염 환자가 270명으로 지난 한 해 전체 환자 153명보다 117명, 76%가 많습니다. 전라북도는 A형 간염은 최장 5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과 황달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데 A형 간염 면역력이 약한 3, 40대는 예방 백신 접종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교육청이 일반고 전환을 신청한 익산 남성고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청문 주재관은 전북교육청 법무팀장이 맡았으며 자사고인 남성고의 일반고 전환 이유와 절차적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남성고는 교육부 장관이 일반고 전환에 동의하면 고입 전형 계획을 변경해 내년부터 평준화 일반고로 신입생을 선발하며 2, 3학년은 자사고 체제로 운영합니다.